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강동윤입니다. 저는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와 승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규제샌드박스 소개를 통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설명 순서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제도 소개와 그리고 주요 승인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래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하여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5개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 샌드박스의 제도 지원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담기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대한상공회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 도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자체, 민간기업, 개인, 단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법인이며 신청 요건은 스마트 혁신 기술 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허가 등은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특례 제도는 크게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에 해당하는 스마트 혁신사업, 실증 특례에 해당하는 스마트 실증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실증 지역은 전국에서 가능하며 특례 유효기간은 최초 4년 신청할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스마트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스마트 도시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로 구성됨에 따라 스마트 혁신 기술과 서비스도 인공지능, 스마트 IoT, 디지털 트윈, 교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을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요건은 모호, 불합리, 금지의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모호는 혁신 기술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이나 규격 또는 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불합리는 혁신 기술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금지는 근거법에 따라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모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사업자 A가 도시가스 배관 굴착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AR 기반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현재 현행 법에서는 도시가스 법에 따라 안전점검원에 의한 순회 점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가스 배관 점검 기준이 미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인데요. 어떤 사업자가 트럭을 이용해서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수요 지역을 이용하면서 VR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을 때 현행법에서는 고정 사업장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지한 경우는 또 사업자가 전동 휠체어에 노면 진입에 대한 음성 알림, 낙상 사고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전동보장구 전원을 사용하는 추가장 개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불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 신속 확인, 스마트 혁신 사업, 스마트 실증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규제 신속 확인은 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규제 존재 여부에 대해 모호한 규제를 확인 요청하면 법률소관부처에서 의견을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3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임시허가에 해당하는 스마트 혁신 사업입니다. 스마트 혁신 사업은 스마트 혁신 기술 서비스를 제공, 이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허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증 특례에 해당하는 스마트 실증 사업은 스마트 혁신 기술 서비스를 시험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특례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허가를 진행하게 되고
이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증 사업 단계에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업자께서 판단하신 경우에 전담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진흥원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 안내와 진행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업계획의 검토를 받고 지자체의 검토 의견과 조치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지자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가 구비되면 규제특례 심의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로 규제특례 심의를 신청한 이후에는 신청한 규제특례 요청사항에 대해 법률소관부처와 30일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협의 기간 동안 법률소관부처와 신청기관의 입장이 정리되면 두 단계의 규제특례 심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심의는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회는 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별 규제 요청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소관부처의 의견과 신청기관의 입장을 참고하여 규제특례 승인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2차 심의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신청기관이 신청한 규제특례 요청사항에 대해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의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기관에 승인 사실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규제특례 심의 절차의 지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증사업비 지원 부분입니다. 스마트시티 실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사업 중 스마트 실증 사업 규제 특례 승인이 되는 과제 중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혁신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증 사업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기술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실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의 합으로 구성되며 신청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의 부담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인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스마트 도시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에서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을 대상으로 사업별 한도 1,500만 원 이내에서 책임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기업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타부처 규제 샌드박스로 가입한 보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가입 조건은 스마트 도시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망의 경우 인당 1.5억 원, 부상의 경우 인당 3천만 원, 재물 멸실 및 훼손 등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당 10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단계와 실증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신청 단계에서는 어떤 규제 특례 신청 기술 또는 서비스에 현행법에서 어떤 규제 사항이 있고 규제 특례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법령에 근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특례 실증 계획은 실증 지역 지자체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준비 단계, 실증 단계, 종료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실증 단계에서는 규제특례 승인 이후 규제부처, 실증 지역 지자체, 국토교통부, 카이아 등의 합동 점검을 통해 규제 특례 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증 시작 단계부터 규제부처 사업자 간 안전성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법령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의 공동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22년 1월 기준 총 누적 상담 건수는 92건입니다. 그리고 규제 특례 신청 건수는 41건, 그리고 현재까지 34건의 규제 특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특례 승인 기관은 약 60여 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안전, 교육, 헬스케어 등 6개 분야에 28개 세부 서비스가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 부산, 인천, 시흥,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승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세종, 대구, 포항 등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정류장을 선택하여 버스를 호출하고 이를 반영해서 고정 노선이 아닌 탄력적인 버스 노선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두 가지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버스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보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농어촌 읍면 지역 및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지역에서 운행이 불가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버스가 아닌 택시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추진할 경우 두 가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택시발전법과 대기관리번역법인데요. 택시발전법은 여객 합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사항이 있고 대기관리번역법에서는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할 경우에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 부분이 규제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달 1월 28일부터 택시발전법의 여객 합승 행위는 관련 법령 개선으로 규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관리번역법에 따른 경유 자동차의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교통신호 제어 운영 서비스입니다. 현재 관련 3개 사업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고 세종과 제주 등 2개 지자체에서 실증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통신호 제어 운영 서비스는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로 차선별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신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신호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규제사항은 교통신호 제어기 표준 규격서에 있습니다. 표준 규격서에는 실시간 신호 제어는 신호시간 계획을 주기 단위로 작성하는 방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사항으로는 범지 교통량에 따라서 차량 또는 보행자 신호를 생략하는 등의 적극적인 신호 제어를 운영하려고 할 때 규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기반 도시안전 서비스입니다. 총 3개 사업이 규제 특례로 승인되었고 세종과 부산 등 2개 지자체에서 실증을 진행 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드론 서비스는 드론을 활용한 도심 공원 범죄 예방, 불법 굴착 공사 감시, 상습 침수 지역 침수 예측 등의 도시 안전 서비스입니다. 규제 사항으로는 드론 관련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고 할 때 사전 비행 승인이 필요하며 어떤 도심 공원의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 발생 시 비행 금지 구역의 비행이 불가한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굴착공사나 현장 점검을 안전 점검원 없이 드론으로 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마찬가지로 규제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고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규제로 인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